자, 거래입니다, 거래. 자, 회계사의 거래라고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거래다. 뭐가 생각나세요? 거래라고 얘기하면? 어릴 때 그 홍콩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항상 거래라고 얘기 딱 들으면 007 가방에 한쪽에는 큰금 다발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밀가루가 들어있고 서로 수급받는 거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이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우리가 회계상에서 얘기하는 거래라는 것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가 있는 현상. 자,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증감 변화가 있는 모든 현상을 우리는 거래라 얘기해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가 없다면 거래가 아니란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 그런 약속을 합니다. 서로 어떻게? 자 결석 안 하실 거죠? 하실 때까지 결석을 안 하시면 뭔가를 해드릴게요. 뭘 해드릴까요? 예. 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래로 보죠. 서로 거래했잖아요. 맞죠? 하지만 약속을 했다 해서 내 주머니에서 지금 현재 돈이 나가고 들어온 게 있다 없다? 없죠. 회사에서 이건 거래를 본다 안 본다?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약속했다. 혹은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주문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수업하면서 이 시기쯤 되면 제가 뭔가를 하나 주문합니다. 마트나 이런 데다가 주문해서 여러분한테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아니, 주문했다. 통닭을 주문했다. 그래서 키를 주문했는데 어디에 얼마만 갖다 주세요라고 주문하겠죠. 주문했다 해서 지금 현재 통닭이 도착한 것도 아니고 내 주머니 돈이 나간 것도 아니죠. 역시 회계사에 걸어 본다 본다 안 보겠다는 얘기. 자 종업원을 채용합니다. 종업원을 채용할 때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죠. 맞습니까? 근로계약서 쓰는데 종업원을 채용하고 나는데 바로 월급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일 시키고 나중에 돈 주죠. 맞습니까? 채용했다 해서 내 주머니에 돈 나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도 회계사에서 걸어 본다 본다 안 보겠다는 얘기. 혹은 담보의 제공. 담보의 제공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담보의 제공. 서로만 빌려주세요. 제가 네 몸 믿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요? 내 전화기를 잡힐게요. 제가 혹시 나천원 안 갚으면 이 전화기 팔아서 이 전화기 뭐라고요? 담보를 제공하는 거죠. 담보를 제공했다 해서 이 물건이 소유권이 이전된 건 아니죠. 맞습니까? 역시 회계사에서는 거래를 보지 않겠다는 얘기. 혹은 또 뭐 있을까요? 보관 같은 거. 이 물건 좀 보관해 주세요. 잠깐 맡겨놨어요. 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란 얘기죠. 이런 것들은 회계사의 거래를 본다 본다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회계사의 거래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왜 중요하냐? 회계란 기업의 경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재화, 채권, 채무 등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해서 여기서 나오는 유용한 회계 정보를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나 부채, 자 자산의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만다고 첫 번째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한다.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해야겠죠.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래인 것만 판단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가 아닌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 주문, 조건의 채용이래, 담보의 제공, 물건을 보관했는 거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면 된다는 얘기. 이해가시죠? 그 외에 상품을 사업하는 거, 상품의 매매, 당연히 회계상 거래겠죠. 상품을 사업하는 거. 그 다음에 현금의 입출금,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입출. 채권 채무의 증가나 감소, 채권, 돈 받을 권리, 채무, 돈 갚아야 될 의무, 채무의 증감 변화. 이런 거 당연히 회계상에서 거래를 보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런 것도 거래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 화재. 화재가 뭡니까? 불이 났어요. 자, 집에 가니까 우리 집이 불타고 있어요. 내가 불하고 거래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또라이는 없죠. 하지만 회계사에서 뭐로 보겠다? 거래를 보겠다는 얘기. 왜? 우리 집 건물이 불타고 있었으니까 회계사에 거래 보겠다는 얘기. 화재. 도난이나 분실. 도난이나 분실.
도둑님이 나의 돈을 들고 도망갔어요. 아, 내가 도둑하고 거래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회계사에서 뭐 본다? 거래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또 어떤 거 있냐? 대손. 자, 회계의 용어인데요. 대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큰 손의 얘기 아니고요. 대손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친구한테 돈을 10,000원 빌려줬어. 친구가 전화 안 받아. 어디 갔지? 주위에 친구가 물어보니까 이게 이민 갔대요. 자, 내가 10,000원을 받으러 미국까지 가야 되느냐? 왔다 갔다 하면 왕복 항공료만 한 300만 원 들어갈 건데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돈 떼먹힌 거죠. 이렇게 돈 떼먹힌 걸 한다? 대손이라고 하면 돼요. 실제로 회사에서 경영하다 보면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래처의 사장님이 뭐 파산했다든지, 뭐 사장님이 뭐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받게 되면 이거 뭐 한다? 대손이랍니다. 또 뭐 있느냐? 감가. 감가는 뭐냐?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가치 떨어지냐? 내가 분명히 차를 살 때 신차를 3,000만 원 주고 샀어요. 사서 5년 동안 타고 다녔어. 중고차를 팔려고 알아보니까 3,000만 원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왜? 가치가 떨어졌거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휴대폰 같은 거 이런 것들 살 때는 실질적으로 뭐 100만 원에서 사잖아요. 요즘은 뭐 새로 나오는 거 보니까 그 200만 원씩 하더라고요. 아직 못 바꾸고 있는데. 솔직히 좀 아까워요. 제가 이게 노트8인데 이 노트8을 한 3년 됐거든요. 바꾼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있던 그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녹화하는 시설이. 그래서 뭐냐 하면 수업 시간에 이걸로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녹음 파일을 학생들한테 보내줬어요. 이 했는 거 찍어서 올리고. 녹음 파일 공부하신 분들은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이 화면을 보고 공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가폰을 사니까 용량도 얼마 안 되고 소리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걸 사갖고 썼는데 문제는 뭐냐? 처음 살 때 100만 원 넘게 주고 샀는데 그 당시 제일 좋은 걸 샀는데 지금은 노트8이 신품이라 하더라도 안 쓴 거라 하더라도 100만 원 해야 안 해요. 진부화된 거죠. 왜? 노트 10도 나오고 뭐 다 나왔거든.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 그렇게 가치 떨어지는 거 물어본다? 감가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거래가 맞냐 안 맞냐를 판단을 해야겠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가 발생할 때는 항상 뭐에서 발생하느냐? 거래의 8요소라는 거에 의해서 발생하게 돼요. 이 거래의 8요소는 조금 중요하다 보시는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운 사람들이 회계 관련 쪽 일을 가시게 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일반 상식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면 하면 시사, 경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걸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두 번째 많이 물어보는 중 하나가 거래의 8요소가 뭡니까? 회계 담당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신다면 많이 물어보는 중 하나가 이겁니다. 그럼 거래의 8요소란 뭐냐 하면 왼쪽을 뭐라 했습니까? 차변 했죠. 거래의 8요소는 8가지 요소인데요. 차변 요소가 4개. 오른쪽으로 간다고요? 대변이라겠죠. 대변 요소가 4개가 나와요. 그러면 거래 8요소는 차변 요소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 반대편에 자산의 감소. 대변에 자산의 감소. 대변에 부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 차변에 부채의 감소. 대변에 자본의 증가. 차변은 뭐겠어요? 자본의 감소. 차변에 비용의 발생. 비용의 발생. 대변에 수익의 발생. 이렇게 차변 요소 4개와 대변 요소 4개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의 8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그냥 편하게 머릿속에 요거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얘한 번에 쓰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차변에 뭐 있다고요? 자산이 있었고요. 대변에 뭐 있었어요? 부채와 자본이 있었어요. 차변 자산이 차변하면 자산이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차변 자산이 대변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된다. 줄어든다는 얘기죠. 대변의 부채가 대변하면 증가하고 반대로 차변하면 감소하고 대변 자본이 대변하면 증가하고 차변하면 감소한다.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증가다 감소다 이런 말 씁니다. 왜 증가다 감소다 이런 말 쓰느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현금은 자산 중에서 현금을 예를 들어 봅시다. 현금은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고 줄어들죠. 맞습니까? 현금이 100만 원 있었는데 50만 원 더 늘었어요. 그럼 그만큼 현금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이 적겠다는 얘기. 근데 그 중에 10만 원을 써버렸어. 그럼 10만 원이 나가면 어느 정도 적겠다? 4배 적겠다는 얘기.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고 줄어든다. 그래서 증가다 감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손익계산 차변에 뭐가 있었습니까? 비용. 대에 뭐 있다고요? 수익. 차변에 비용이 생기면 비용이 새로 생겼다. 비용이 발생. 대배 수익이 생겼다가 수익의 발생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거래의 12요소라는 것도 있었어요. 거래의 12요소는 비용의 발생, 비용의 소멸, 수익의 발생, 수익의 소멸. 그 말이냐? 비용이 발생했다가 비용이 없어지는 경우가 잘 있더냐는 얘기죠. 조금한테 급여라는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보고주고 다시 줘봐요. 다시 받는 경우가 있다 없다? 거의 없죠. 맞죠? 자, 전기요금 주면 수도광열비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도광열비에 비용이 발생했는데 전기요금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드물죠. 맞습니까? 그래서 소멸은 없애버리고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8요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차압 요소와 대부 요소가 있는데 차압 요소의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거래의 8요소라고 부릅니다. 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거래가 발생하면 이런 거래가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 기록해 주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셨습니까? 분계라고.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하는 것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분계입니다. 앞으로 회계를 배워요. 여러분들 회계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 공회 공부하는 것 중에서 80% 정도가 뭐라고요? 분계입니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분계라는 거를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말하면 자 내용이 이런 거다라는 거 내용 아시면 되고요. 35페이지 내용 나와있죠. 그죠? 회사의 거래인 것과 거래가 아닌 것. 그래서 주문, 계약, 보관, 약속, 담보의 제공, 처음으로 채용 등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시면 책을 한번 넘겨볼까요? 넘어오시면 36페이지에 거래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거래의 종류는 지금 하지 않고요. 나중에 설명하면서 우리가 지금 나가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래의 이중성도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것도 오늘 잠깐 설명했죠. 아까 재무상대비 작성하면서 대차 평균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차별의 합계와 대별의 합계가 항상 일치한다는 거 이론적으로 나오니까 아셔야 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37페이지에 1번 문제. 다음 차례에서 회계상 거래인 것은 O, 아닌 것은 X표로 하시오. 자, 얘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거래가 맞나 아니냐? OX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회사에 상품 40만 원을 보관하다. OX. 오케이, X입니다. X. 뭐기 때문에 보관한 거라서. 보관한 거라서. 두 번째. 화재로 인하여 100만 원의 창고 건물이 소실됐다. O입니다. O. 화재가 난 거니까 O입니다. 그 불타 없어진 거죠. 자, 세 번째. 상품 3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요거 O입니다. O. 왜냐하면 상품을 매출했다는 것은 상품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다는 얘기. 그래서 O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자, 요거 O입니다. O. 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회계는 누구 입장에서 할까요? 오케이. 이걸 우리가 주체라고 합니다. 회계의 주체는 누구냐? 항상 회계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 기업 입장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회사의 입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는 얘기는 자, 집에 10억이 있든 100이 있든 상관없어요. 집에 돈 중에 100만 원을 갖고 와서 장사 시작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가 증가했다? 100만 원이라는 현금의 자산이 증가했고 대별에 그만큼 출자했으니까 자본금이 그만큼 증가한다. 회계상 거래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거래처의 경기상해에 갑상품 20만 원 주문했다. X입니다. 주문했기 때문에 현재 내 손에 쥐어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X입니다. 6번 매월 급여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종업원 한 명을 채용했다. X입니다. X. 종업원 채용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7번째 강원상점에서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O입니다. O. 그럼 상품 10만 원을 현금 매입하면
자, 상품을 사왔으니까 상품이라는 뭐가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 만다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자, 다음 8번째.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만 원을 도난당했다. OX. O입니다. O. 현금이라는 자산이 도난당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고요. 그만큼 손해봤으니까 말한다고 비용이 발생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아까 잡손실은 비용을 치른다고 그랬죠? 비용이 발생한다. 자, 다음 9번째. 거래처 한성상해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60만 원이 대손됐다. O입니다. O. 대손됐다는 얘기는 회수 불능됐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은행권 같은 경우에도 대손 다 처리하죠. 여러분 중에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카드를 썼어.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 이 돈을 못 갚았어. 배를 찢으세요. 이렇게 얘기해갖고 돈을 안 갚았어요. 안 갚았는데 한두 달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 한두 달 지났을 때는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너 돈 갚아야 돼. 신용에 큰 문제 생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이 채권이 딴 데로 넘어갔대. 그럼 거기서 계속 전화가 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하면 자, 은행에서는 대손 처리한 겁니다. 아, 얘 못 받겠다. 대손 처리해버리고요. 이 채권을 팝니다. 이때 채권 추심하는 그런 기업에다가 얼마에 팔느냐? 1,000만 원짜리 채권 같으면 물론 채권의 기간에 따라서 다르고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한 10% 이렇게 팝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채권을 1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사람들 많다고요? 계속 전화만 하고 돈 갚으셔야 돼. 주세요. 채권 추심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돈 받으면 그 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 동안 또 못 받았어. 또 뭐 한다고요? 그 금액의 몇 퍼센트만큼 주고 또 딴 협직에 또 팔아먹어요.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채권 추심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손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돈 주는 거 갚는 거 아닙니다. 자, 일단 뭐 그런 거 있다는 거. 자, 다음에 10번.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이래서 가치가 감소했다. OX. O입니다. O. 감가라겠네. 감가. 가치가 감소했다. 11번. 사무실에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X입니다. X. 계약했다 해서 돈 나간 거 없습니다. 자, 12번.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300만 원을 대여했다. 자, 이거 O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받기로 했는 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 했다? 300만 원을 대여했다. 대여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빌려줬기 때문에 O가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간에 평가 문제는 지금 현재는 안 푸셔도 되고요. 자, 오늘 바로 다이렉트로 어디가까지 하면 페이지 43페이지. 자, 계정에 가서요. 자, 계정 과목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43페이지는. 계정 과목을 체크해 보시고 이 계정 과목이 뭘로 처리되는지 다 체크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많으냐? 43페이지에 있는 계정 과목을 쭉 한번 앞에 거 보셔도 됩니다. 앞에 거 보고 참고하셔서 43페이지, 44페이지에 있는 계정 과목부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